지금 미국의 많은 병원들이 문을 뭐 제대로 못 열고 문을 열었다고는 해도 환자를 거의 안 봐요. 전화도 안 받는 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초반에는 뭐 의사 안 봐도 되네? 뭐 괜찮아. 약 그대로 먹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근데 이게 한 2개월, 3개월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만성 질환이야. 뭐 한 달 있다가 의사 본다고 약만 챙겨 먹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3개월, 4개월 되니까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증상까지 생기고 뭐 당뇨병에 뭐 고혈당이 뭐 500 넘어가기 시작하고 집에서 막 이것저것 먹는 거 잘 드시고 움직이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리고 또 짜게 그래 음식 이것저것 다 먹다 보니까 또 짜게도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숨 차가지고 병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도 완전히 지금 그 코로나 이런 대모 비상사태에서 환자들 뒤로 밀어놨던 환자들이 비상사태가 되겠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꼭 열을 수 있게 기를 지금 바라고 다음 주에는 진짜 정신 없을 것 같아요. 환자들이 다 밀린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왜 제가 오늘 좀 갑자기 생방송을 하게 됐냐면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제 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전화를 하셨는데 막 죽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뭐 화장실을 하루에 20번, 30번, 40번을 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뇨증이 있는 것 같다 뭐 찾아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제 환자가 아니라서 전화로 무슨 말을 못 해줘요. 전화로나 인터넷으로 아니면 카톡으로 개인적인 상황을 나한테 말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치료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말하는 거는 불법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 환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해도 돼요. 지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다 해주는 거 허락을 했는데 그거는 내 환자에 한해서 뭐 뜬금없이 어떤 환자가 물어보면 그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애매한 상태라서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고 저한테 카톡이나 이런 거 오시면은 제가 우리 환자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보시는 의사 보세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 양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생방송을 하는 게 만약에 유튜브에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을 하시면 개인이 의사한테 개인 질문이 아니라 강의처럼 강당에서 여러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말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는 강의와 교육이기 때문에 그건 합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방송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제 전화하신 분 이야기도 좀 해드릴까 했는데 자, 오늘 빈뇨 있으시다고 하신 분은 캐나다 사시는 분은 아닌데요. 다른 분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하셨네요. 빈뇨 증상. 근데 이제 이분은 빈뇨와 다뇨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빈뇨는 자주 오줌을 는다는 거고 다뇨는 오줌의 소변에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이 많으면 자주 보겠죠. 그러니까 다뇨가 있으면 빈뇨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빈뇨만 있고 다뇨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찔끔찔끔 자주 싸는 거야. 자, 여자분의 경우에는 방광염이 있으면 소변을 봤는데도 5분도 안 돼가지고 또다시 마렵고 막 10분 됐는데 또다시 마렵고 해서 가서 오줌을 탁 누면 뭐 찔끔찔끔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빈뇨만 있는 거고 다뇨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은 1시간마다 소변을 보러 가요. 하루에 40번을 갔대요. 근데 40번을 갈 때마다 소변을 굉장히 많이 넣는 거야. 자, 그건 다뇨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전화 오신 분 같은 경우도 이제 다뇨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식의 다뇨가 되면 24시간 동안 소변을 얼마나 넣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7시에 일어났다. 그럼 7시에 일어난 거는 어젯밤 10시에 잤다. 그러면 10시부터 6시, 7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0시에도 됐으니까 첫 번째 소변은 버리고 그럼 그 다음부터 얼마나 소변을 넣는지 계속 체크를 해서 그 다음날 7시까지 딱 해서 그 다음날은 7시에 소변을 넣은 거를 채취를 해서 그 7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7시까지 소변 양이 얼마나 됐냐 그래가지고 이게 뭐 3리터가 넘었다 이렇게 되면 물을 많이 마셔서 3리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물을 많이 마셨어서 단유가 됐을까? 아니면 내가 물을 마신 게 소변이 많이 나오니까 소변이 하루에 7리터가 나오면 내가 물을 안 마시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굉장히 마르니까 나는 소변이 많이 나와서 물을 먹은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이비티스 인시피디스라고 하는 질병이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물을 많이 마시니까 소변으로 나온 거는 병이 아니라 물을 많이 마셔서 나온 거죠. 병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정신분열증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물을 막 엄청나게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소변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근데 이제 보통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셔서 소변이 나오는 사람들은 정신과에서 컨설트가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물을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물을 많이 드시니까 소변을 많이 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정신적인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많이 마시고 많이 하는 거는 질병인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소변을 많이 보신다. 그런데 물을 많이 먹어서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소변을 너무 많이 본다. 그러면 꼭 신장내과 가셔서 검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비티스 인시피디스 하면 콩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뇌하수체에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뇌하수체에 문제가 되면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애 낳을 때 난산을 해가지고 애 낳고 막 출혈을 많이 하게 되면 뇌하수체에 일시적으로 피가 모질라면서 뇌하수체에 이제 있는 posterior pituitary gland이라고 하는 거에서 피가 일시적으로 안 가서 거기서 호르몬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옥시토신도 만들지만 엔타이다이우레틱 호르몬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이제 그 데미지를 받아서 안 나와요. 그러면 소변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시한 신드롬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자분들이 이제 애 낳고 그런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뇌하수체가 여기 있는데 이제 이쪽 안에 거기에 이제 종양이 있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소변을 많이 본다. 그러면은 콩팥 신장의 문제 검사도 해야 되지만 뇌 MRI를 또 피추이터리 MRI라고 해서 이 정도를 딱 MRI로 찍어야 되는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단유가 있을 때. 근데 소변을 자주 보는데 단유가 아니다. 뭐 1.5리터밖에 안 났다. 그럼 그거 아니고 다른 겁니다. 빈뇨 증상으로 만성 방광염이 심해서 나이트로 항생제 5일 복용 후 10% 7일 복용하는데 아직도 빈뇨 증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생제를 계속 먹어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자, 검사하고 항생제 드셨어요? 자, 이분이 뭐 간호사분이시면 더 심해. 간호사들은 또 의사들한테 항생제 달라고 하면 또 의사들은 그냥 주거든. 그런데 한 간호사도 아닌데 이 항생제 이름을 이렇게 안다는 거는 지금 항생제를 꽤 많이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증상이 그리고 이번에도 항생제 이거 방광염인지 확인 안 하고 먹었다고 하는 거는 줄기차게 드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항생제에 내성 생겼을 수 있지. 그러니까 검사하고 드셔야죠. 뭐 지난 한 1, 2주 빼놓고는 항상 저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병원 와가지고 소변 검사하고 주거든요. 왜냐면은 방광염이 아닌데 찌릿찌릿 아픈 그런 게 있어요. 뭐 interstitial aseptic cystiti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광에 염증이 나는데, 그런 우리가 말하는 박테리아 방광염이 아니라 그 방광벽에 문제가 있은 경우도 있고 근육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항생제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생제의 효과도 못 보면서 부작용만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내성 생기고, 그럼 나중에 진짜로 방광염 걸렸을 때는 쓸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 가가지고 방광염인지 확인을 하세요. 확인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해요. 간호사분 중에 그런 식으로 일하는 의사한테 자꾸 달래가지고 나중에 저를 봤을 때는 방광염이 걸렸는데 모든 항생제가 하나도 안 드는 간호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흔히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런 항생제가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성 생긴 분들께 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병원 가보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확인하세요.